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코타로예요. 오늘은 행복에 대한 거를 뽑아볼 건데요. 어,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뭘 버려야 행복할까? 나는 뭘 가져야 행복할까? 내가 정말 내심 원하는 행복은 뭘까? 이렇게 네 장의 카드로 한번 마음을 확인해 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골라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가 하면은 조금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주변에서 나불거리는 말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에 대한 어떤 추적 좌표, 나침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떠드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의 행복에 대한 게 조금 계속 같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뭐 주말마다 캠핑 가는 카니발을 모는 부부 얘기, 혹은 강아지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집, 혹은 자기 할 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직업, 혹은 안정되게 사자 돌림 하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의 나불거리는 입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에 어떤 좌표, 목적지가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려면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게 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냥 TV 보면서 누워서 과자 먹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1차원적인 거 말고 나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사실 이제 좀 주변에 하도 일이 많다 보니까 탈진이 돼서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그냥 먹고 TV 볼 땐 아무도 안 건드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뭘 버려야 행복할까? 항상 가능성 중에 헤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변에 막 나불거림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도 사실 그 선택에 계속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엄마가 말한 거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삼촌이 말한 거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예를 들어서 도전과 안정이 있다면 엄마 말대로 안정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삼촌 말대로 도전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항상 주변에 여러분을 두고 항상 양날의 검처럼 대치하는 어떤 그 가족 구도라든지 뭔가 주변 환경 때문에 여러분 항상 두 가지 양날의 선택, 양날의 기회, 그 가운데 여러분 항상 희생양처럼 껴있어요. 직업이든 뭐든 다. 하다못해 옷을 살 때도 내 마음대로 사질 못해. 엄마의 고집에 못 이겨서 항상 같은 옷 사야 돼. 흰색이나 남색 폴라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놓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양날의 검에 항상 서로 양쪽 대립이 의견이 첨예한 곳에 여러분이 희생양처럼 서 있어요. 인질처럼.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상황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거든 저거든 사실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되게 소중하게 와닿진 않아요. 오히려 그냥 갈등의 장이 마련됐고 나는 그냥 귀를 닫고 싶어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상황 자체를 버려야 돼요. 누구 한쪽 편을 들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닥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이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좀 둘 다 닥쳐, 내가 선택할게, 내가 선택할 기회를 줘, 내가 선택할 시간을 줘, 나도 말 좀 하자, 나도 숨 좀 쉬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 자꾸 나를 가운데 두고 둘이 싸워? 둘이 싸우는 기회의 장으로 나를 쓰지 말래 제발? 내 소중한 인생의 기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난데 내 입시를 가지고 양쪽이 싸워요. 주인공은 난데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은 지금 내가 주인공인데
뭐 내 결혼이나 여자친구 문제로 양가가 싸우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상관없는 무언가들의 입김이 너무 세요. 뭘 가져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을까? 페이지 컵이 떴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세울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내 마음은 이거야. 이거를 내세울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게 방패가 아니라 약간 명찰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뭐뭐야. 내가 좋아하는 건 뭐뭐야. 내 마음은 이래. 이거를 명찰처럼 내세울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한데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내가 선호하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제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냅둬.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냅둬. 솔직히 뭘 선택하도 후회한 적은 없어. 니들이 그지 같은 거를 계속 쥐어주고 입히고 했을 때도 군말 없던 나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건 더 좋으면 좋았지 더 나쁘진 않아. 니들이 선택한 것보단 훨씬 나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무리 선택을 해도 아무리 엄마가 옷을 잘 고른다 해도 막 할머니가 60 먹은 할머니가 요즘 옷을 어떻게 골라요. 여러분이 고르는 게 그나마 더 나아요. 네. 여러분이 고르는 운동화가 훨씬 나아요. 60 먹은 50 먹은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현대인의 마음을 요즘 사람들의 옷 트렌드를 니즈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사는 게 훨씬 예쁘고 여러분의 마음에 훨씬 잘 들고 여러분 몸에 딱 더 잘 맞아요. 후회할 일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막 앵겨주면서 사왔으니까 돈 줘. 이게 더 피곤해요, 사실.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돈대로 더 줘야 돼.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그 삶이 사실.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는 뭔가 여러분을 토대로 양쪽에서 싸우는 이 대결의 장. 그거 자체를 아예 없애시는 게 낫고, 그리고 가져야 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의 명찰이에요. 문구, 홍보 문구. 나는 뭐를 좋아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포도를 좋아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엄마는 포도만 사다 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엄마가 포도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아들도 포도를 좋아할 거라고 스스로 막 세뇌를 하는 거죠. 아들한테도 뭔 소리야 너 포도 좋아하잖아 이러는데 사실 아들은 포도 안 좋아해. 손에 묻거든요.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맞아? 여러분 사실 메론 같은 거 더 좋아해. 팥빙수 더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60세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요구를 따르기보다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따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후회는 없습니다. 그게 더 정확하고요. 최소 여러분은 검색이라도 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진지하게 성찰이라도 하잖아요. 단순히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를 우겨서 받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한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행복은 뭐냐? 더 매직한이죠. 그 사원소의 지배자죠. 보시면은 스스로 막 포커를 막 꺼내고 있어요. 타로를 스스로 꺼내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은 자기가 점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타로 카드로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길을. 자기 운명은 자기가 점치고 자기가 나가는 거죠. 자기가 지배하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 그건 거예요. 지배자, 내 인생의 지배자인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원소를 자유자재로 다룬다. 내 운명은 내가 점친다. 내 운명은 내가 점친다. 내가 기능 대신에 운동화 대신에 하이힐을 선택했어요. 발 당연히 아프겠죠. 하지만 예뻐요. 내 운명은 내가 점칠 수 있어요. 그쵸? 뭐 엄청나게 큰 파라솔 대신에 작은 접이식 양산을 샀어요. 당연히 비 오면 젖을 수도 있죠, 어깨가. 하지만 예뻐요. 하지만은 뭐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 기동성이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서 달라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무의식 중에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바뀐 미래는 여러분이 사실 예상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예상이 가능한 그런 거죠. 여러분의 어떤 운명의 그런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의 운명을 스스로
점치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하면은 얼마 전에 큰 시련을 겪었어요. 큰 사건을.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너무 놀라있고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몸에 아직 화상이 남아있어요. 몸에 아직 멍이 남아있고 아직 치료를 하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리고 이 큰 사건은 거의 치명상에 가까웠기 때문에 인생에 한 두세 번 오면은 잘 오는, 2번 정도 오면은 크게 많이 올 것 같은 큰 사고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으킨 사람이 특별히 여러분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일으킨 사람이 문제가 있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사고 당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여러분이 피해자냐 가해자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어떤 큰 사고를 겪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풍, 천재지변, 뭐 갑자기 교통사고. 여러분이 아무리 방어 운전을 잘해도 뒤에서 갑자기 박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미쳐가지고 신호 녹여가지고 박으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어이없이 당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치료가 안 됐어. 아직 몸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너무 놀라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처를 이제 돌봐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버려야 행복할까 하면 계속 이게 역방향으로 뜨거든요. 퀸 원즈면은 되게 여러분 뭔가 현모양처였다면 현모양처의 뭔가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지도자감이었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좀 당분간 휴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현모양처야. 막 도시락 다 싸줬어. 막 뭐 옷 다 완벽하게 다려줬어. 그거 잠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지위를 내려놔야 돼요. 이게 본인의 지위로 느껴지거든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모양처였다면, 여러분이 혹은 담임 선생님이었다면, 혹은 뭐 여사장님이었다면, 여팀장님이었다면, 여의사였다면, 혹은 뭐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다면, 이걸 잠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상처가 치료가 안 돼서, 일하다가도 막, 너무 아파, 나 살려줘 하면서 이제 주저앉거든요. 여러분 잠깐 그 짐을 내려놔야 돼요. 최소 2주, 길면 2개월, 혹은 2년. 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버려야만 행복해지는 거. 완벽한 어떤 현모양처, 여성의 지위, 여성적인 어떤 지도자, 리더십 이런 거를 좀 버리셔야 돼요. 반찬 사 먹어요. 배달시켜 먹어요. 그냥 당분간은 편의점에서 좀 먹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세탁소에 맡겨요. 당분간은 그냥 로봇 청소기 돌리고 말아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 뭔가 당분간은 그냥 라면 먹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도 분노하지도 말고 그냥 잠깐 내려놔요. 그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뭘 가져야 행복할까? 세 개의 컵으로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위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친구들이 밥 사준다 하면 가서 먹어요. 뭐 뼈에 잘 붙는데 꼬리곰탕 먹자, 갈비탕 먹자, 먹어요 그냥. 커피 먹자, 케이크 먹자, 먹어요. 여러분 입맛 쓰죠? 먹고 싶지도 않아요. 속도 안 좋아요. 팔이 깊어서 먹고 싶지도 않죠. 그쵸? 예, 알아요. 먹어요 그래도. 가서 먹고 그냥 계속 위로를 받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깁스했던 손이 이제 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위로를 계속 받으세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행복은 뭐냐? 황제 카드가 떴네요. 좀 신기하죠? 현재의 여러분이 약간 현모양처의 여성의 리더십이었다면, 그게 지금 사고로 인해서 당분간 좌절이 되거나 휴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행복은 어떤 안정적인 지위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애들한테 말하면 애들이 좀 알아서 좀 청소하고 공부도 하고 치우고, 그리고 여러분이 설거지 하지 않아도 알아서 좀 나 팔 다쳤으니까 당신이 설거지 해줄래? 하면 설거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운영하는 작은 가정이나 회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미안한데 나 지금 팔이 다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했을 때 그거를 좀 따라줬으면 하는 게 여러분의 바람이에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이 막 황제가 되고 싶다, 지도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이 보살펴 왔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힘들 때는 보답을 해서, 적어도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조금 여러분이 말을 했을 때 해서 이 집단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청결하고 좋게 예쁘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보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긴 그렇고, 뭔가 안정적으로 여러분의 집단, 가정이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활용적으로 운용되길 바란다는 거죠. 낭비 없이 지저분하지 않게 깔끔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힌트를 준다면, 설거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치울 때 이렇게 치웠으면 좋겠어, 물론 이제 지나친 간섭은 안 좋지만 그래도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팔이 다쳤잖아 했을 때 그래도 조금 어설프더라도 그 해주는 모습에서 여러분이 좀, 그래도 내가 헛산 건 아니구나, 이 집단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헛산 건 아니구나, 그렇게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정적인 모습, 내가 다쳐도 이 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구나, 이것에 대한 안심, 애들이 많이 자랐구나, 남편이 철없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것에서 오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안정적인 가정생활, 안정적인 직장생활,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는 그런 거였어요. 지금 3번 분들은 행복한가 하면은 남들이 볼 때는 이미 행복해요. 유명세도 누리고 있고 충분히 승리를 했고 이미 충분히 유명세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충분히 유명세를 누리고 있고 충분히 뭐 돈방석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어떤 기반에 걸쳐 있다, 탄탄한 어떤 방석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여러분 이미 유명세에 앉아있고 돈방석이 시작되는 어떤 시작점에 앉아있다, 이미 여러분은 좀 인생의 승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또 여러분 행복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괴로움들이 있어요. 트라우마들. 그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거는 예전에 겪었던 너무나 극심한 고통들, 이루 말할 수 없었던, 피할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과 고통들, 그게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에 얼마나 큰 생채기를 줬는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새벽에 계속 뜬 눈으로 보내는지는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랬는지는 좀 예상이 가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는 좀 꼬리표를 잘라낸다 해야 되나? 우리가 그냥 음식물 쓰레기 버리듯이 묶어서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냥 버렸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다 정리해서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던 어떤 상처나 나쁜 피할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들은 그냥 버렸으면 좋겠어요. 뭐 어려웠던 상황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절치부심하기에는 여러분의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냥 버리시고 그냥 지금의 상황을 즐기셔야만 어떻게 새벽에 그래도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가졌으면 하는 건 뭐냐면 7개의 당근, 7개의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약간 이게 일을 하다가 약간 지루해지는 지점 있잖아요. 그 지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다가 약간 지루해지는 지점이 있다면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망상을 하게 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돼요. 여행을 어디로 갈까? 이번 보너스 나면 뭐 사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잖아요. 여러분 뭔가 일이 지루해지는 지점이 있다면 잠깐 멈춰서서 나 어디로 가지? 뭐 하지? 뭘 하고 싶지? 뭘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지보다는 뭐 하고 싶지? 뭐 먹고 싶지? 어디 가고 싶지? 누구랑 놀고 싶지? 이런 좀 즐거운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만 하시다 보면 멍 때려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 놓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신나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는 거고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조언은 뭐냐면 행맨 카드가 나왔는데 행레빗이죠. 네. 그 악다구니 쓰면서 벗어나야 되는, 악다구니 쓰면서 살아야 되는, 생존해야 되는 어떤 지점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발목에는 뭐 족갑이 없어요. 쇠사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스타킹 신었는데 발찌 했는데 근데 그게 좀 되게 트라우마처럼 막 되게 징그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발목에는 수갑도 없고 족갑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상일 뿐이에요. 그거를 좀 떨쳐내셔야 되는 어떤 지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좀 새벽에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내는 삶은 너무 힘들어요. 예. 여러분 힘내세요. 뭔가 거대한 병아리를 타고 고양이가 지팡이를 그쵸? 메고 달려가고 있어요. 후광까지 있네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냐? 주막 안산이라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달리는 말 위에서 풍경을 보니까 그냥 드라이브 하는 느낌. 여러분은 사실 뭐 그냥 좀 느긋하게 냇물에 손도 담궈보고 꽃향기도 맡아보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냥 대륙간, 시베리아 대륙간 열차 타고 그냥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풍경이니까 졸리기만 하고 지루하기만 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천천히 걸어갔다면 예뻤을 풍경인데 창밖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몇 개월, 며칠을 막 계속 빠르게 보다 보니까 약간 지루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세태 변화 양상이 되게 빠른 지점에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뭐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부분은 의외로 멀리서 보려고 하는 느낌. 멀리서서 보려고 하는 느낌. 예를 들면 지금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관찰자 시점처럼 멀리서 보려고 그래요. 그 싸우는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인데도 혹은 내 여자친구가 지금 나랑 싸우자고 하는 건데도 나는 멀리서 보고 있어요. 관찰자 시점. 여자친구가 나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어. 화났어.
헤어지자고 하는데 여러분은 관찰자 시점으로 멀리서 보고 있어요. 그 태도를 버려야 돼요.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피로도가 높더라도 안테나를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테나를 좀 심어야 된다? 세워야 된다?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헛똑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불만을 품고 사람들이 떠날 때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계속 관찰자 시점으로만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늘 배신당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런 양상을 볼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전히 사람은 그렇지 뭐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고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안테나를 좀 세워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사실 상대방의 표정을 엄청 열심히 보거든요. 귀찮아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다들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지 분석을 하고 표정을 열심히 보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을 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게 뭔지도 파악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다들 관계를 열심히 맺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서 주마간산처럼 제3자의 관찰자처럼 떨어져서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스크린을 보듯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삶에 희노애락, 달고 쓴 맛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냥 무감각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조언으로는 데스카드가 나왔는데 어이없이 이제 포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더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어떤 삶의 현장 좀 나가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노가다를 하셔도 되고 편의점 바코드를 찍으셔도 되는데, 편의점 바코드는 아니고 뭔가 여러분이 몸을 써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 꼭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해보세요. 그리고 웃을 때도 좀 환하게 웃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세요. 상대방이 지루해하고 피하더라도 눈을 보시고 표정을 보시고, 저 사람은 지금 담배가 급하구나, 혹은 지금 상황이 불편하구나, 이런 걸 다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사회성이 늘 것 같아요. 단순히 사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남들은 우리는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회피 성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안테나를 많이 세우셔야 되고요. 직접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어떤 곳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노가다 현장이든 뭐 철도 현장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 하다못해 병실에서 간병을 하든, 그래야 여러분이 뭔가 조금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너무 인생을 관찰자 시점, 주마간산으로 보다 보니 인생의 오미라 해야 되나? 5가지 맛과 향을 못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화를 내는 여자친구의 눈물의 이유도 모르겠고, 부모님이 싸우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좀 더 세상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맞닿아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힘내세요. 네,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여러분 사랑해요.